안녕하세요.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사사로운 책 리뷰고요. 네, 이번 시간에 마이크로코스모스 40억 년에 걸친 미생물의 진화사라는 책입니다. 네, 생물학자가 쓴 자연과학 서적이겠네요. 요즘은 저도 이렇게 정신 영역, 마음 영역 관련된 것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 스스로 보지 않았을 텐데 머리 아프다고 막 이러고 제 분야 뭐 이렇게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껴놨을 텐데 제 관심 분야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자연과학 서적들도 자연과학 분야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읽다 보면은 이게 다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통한다라는 생각이 또 여실없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이든 뭐 정신 영역이든 무슨 마음 공부든 뭐든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들었고, 저는 또 제가 육아를 하는 입장이고 또 어린이들을 초등학교에서 연극 수업하는 입장에서 또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저랑 또 연결되는, 이 책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은 요걸 좀 읽어 들어볼게요. 실제로 지난 수십억 년 동안 범지구적으로 진행된 세포 진화 속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존재감이 사실은 얼마나 왜소한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네, 인간의 존재가 참 왜소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는 자신에게 식량과 산소를 공급하는 광합성 생물들과 노폐물을 처리해주는 먹성 좋은 박테리아 곰팡이에 이르기까지 온갖 주변 생물들과 무언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이 분명하다. 딱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정말 그러네. 나의 식량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내 노폐물을 처리해주는데 누가 해줄 것인가. 네. 근데 그 미생물들이 지금 다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협력 관계고 공생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미생물보다 좀 고등한 동물, 뭔가 뭐 차원이 높은, 그래서 뭔가 그들을 뭔가 이렇게 양육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지배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왔던 터라 굉장히 인간의 위대성만 이렇게 부각을 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어떤 그냥 뭐 도덕적으로 뭐 인문학적으로 그래 인간은 평등한 거지 뭐 이런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같은 느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냥 미생물과 함께 협력해야 되는 나는 그런 그냥 같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겸허해지고 또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일부러 무슨 배려를 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그렇게 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에너지 측면에서도 열려있는 생태계를 창출하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인간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양육의 단계를 지나서 지상의 모든 생물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인간이 기술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말이라고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과 공생의 관계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되게 의미가 남았어요. 미생물은 의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로 지구의 선배로서 그들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존경과 경애를 느끼게 된다라는 표현이 또 되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존재구나. 정말 뭐 평등하다가 무슨 그냥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은 존재구나. 같은 존재로서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고 또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구나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또 이런 부분이 되게 또 문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논란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폭발이 일어나도 핵이 폭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도 지구 멸망의 대참사는 가져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참화 속에서도 충분히 굳건히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 또 공감됐던 부분이 어떤 진화학과 생태학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교훈들은 인간과 정치 영역까지 생각해보지 않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뭐 미생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생태학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인간과 정치 영역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저도 어떤 연극과 관련된 책을 내고 싶은 그 목적이 이런 의미거든요. 연극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영역, 여러 가지 영역에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저는 연극이라는 부분을 조금 제가 많이 사랑하고 또 한 번쯤 연극을 경험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 책은 그 교육적으로 되게 많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자가 보수. 여기서 용어 설명이 나오는데 자가보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가보전이라는 말은 모든 생물의 특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탄소 화합물 형성을 포함한 생물체 특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이 생물의 특성을 비생물에 비교하여 자가보전적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특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데 생물은 물질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여 자신을 보존합니다. 생물은 몸체의 구성 물질을 끊임없이 대체하지만 자신의 특성을 잃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능동적 자가 보수는 자가 보전의 필수 요건으로 모든 생물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물,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자기만의 자질, 특성, 개성, 이것은 어떤 제가 좋아하는 육아서적에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생존 기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 생물학자가 이 모든 생물들이 그것은 그냥 어떤 생물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 타고난 아이들의 자기의 자질, 자기만의 특성, 개성을 자꾸 어떤 틀에 맞추게 하려고 하고 어떤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든 막 자꾸 깎아내려고 하고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삶이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생명력이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전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상황에서 생명력이 유지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특성이 막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외도되거나 막 이렇게 망가질 염려가 생기게 될 때는 급기야는 이 안에서 내 생명력, 내 존재, 그 자기만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든 이상한 변형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정신분열증이 그런 예라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자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도 어떻게 보면 그 자살하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정체성, 나의 개성, 나의 타고난 특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던 어떤 그런 되니까 그러니까 즉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력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나의 특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 양육하시는 분들, 하는 이 어린이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함, 그 성질을 우린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변형시키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 그것은 곧 그들이 살아야 하는 생명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와 닿았습니다. 네. 이상 마이크로코스모스의 사사놀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